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뒤를 이어 큰 아들이었던 찰스 3세가 자동으로 국왕을 임명받았는데요. 찰스 국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만년필이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열린 즉위위원회에서 문서에 서명 시 만년필통을 치우라는 손짓을 했는데 이후 찰스 3세는 자신의 옷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만년필이 독일제인 몽블랑으로 마이스터스틱 146소리테어 르그랑이라는 모델입니다. 만년필의 기원이 계약서 작성 중에 잉크가 흘러서 망쳐버린 것에서 비롯된 만큼 찰스 3세가 만년필통을 치우라고 하고 자신의 것을 꺼내서 쓴 이유는 그만큼 만년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데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문서 작성 시에도 만년필이 등장했고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 당시 합의문 서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만년필 자체가 대통령이 국가 간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년필의 뜻은 잉크가 마치 샘물처럼 솟는다는 의미로 파운튼 펜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식 의미로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펜이란 의미로 만년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년필의 기원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최초의 만년필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갈리기는 하지만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인들은 거꾸로 뒤집어도 잉크가 쏟아지지 않도록 고안된 만년필을 사용했습니다. 알카디 알 누만이 974년 집필한 이슬람의 기둥의 책에 따르면 당시에 주로 사용되었던 빗펜과 달리 잉크를 펜 안에 담아서 거꾸로 들어도 새지 않는 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중력과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만년필을 발명하고 단면도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년필을 그린 것인지 불명확할 뿐더러 다빈치의 스케치 중에는 발명하지 못했거나 애초 작동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만년필은 현대적인 구조로 발전하게 되는데 영국의 프레드릭 폴슈가 최초로 만년필을 발명했지만 잉크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터맨은 이 단점을 보완한 만년필을 개발하여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품질과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년필 제조사인 워터맨사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쓰이는 만년필의 작동 원리는 1884년 워터맨의 창업자이자 당시 보험 외판원이던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큰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 실수로 잉크가 종이 위에 쏟아졌고 이 탓에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큰 손해를 보고 분노한 워터맨은 적정량의 잉크만을 자동으로 흘려보내주는 펜을 직접 개발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현재의 만년필입니다. 이 발명은 당시 펜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해내는데 이는 잉크가 적정량이 흘러나오지 않아 넘치는 문제와 잉크를 보충하기 위해 펜촉을 잉크통에 찍었다가 꺼낼 때 잉크가 튀는 문제 등입니다. 그 이후로 만년필은 한동안 필기구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지만 관리나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섬세한 필기구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이 발명되게 되자 만년필은 필기구로서의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몽블랑을 시작으로 만년필의 고급화가 진행되었고 이후 만년필만의 시장을 개척해내며 생존에 성공합니다. 숱한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안정화되었을 때 만년필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치제 중 하나로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만년필에 대한 로망은 남아있고 클래식한 멋과 느낌을 즐기는 소비자들과 그 밖에 만년필만의 고유한 특징들 덕에 만년필은 작지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만년필은 문학적 세계에서도 깊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 어니스트 해밍웨이, 하퍼 리와 같은 위대한 작가들은 그들의 걸작을 만년필로 썼습니다. 만년필은 그들의 글쓰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팬들에게는 영감과 추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